정치권 소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잠시 후에 국회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야당 대표들은 불참을 선언하게 됐거든요. 일단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영수회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야당 대표들은 추미애 대표가 진즉 이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지난번에 대국민 사과 때 받지 않겠다는 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가는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협치의 모습, 이것을 집권 초기부터 저는 대통령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을 해서 정권과 국회가 서로 상의하고 국가와 어떤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을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야당과 그냥 국민과 그 최순실 사태, 이 게이트로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는 것은 좀 이렇게 떠밀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국정을 끌고 가겠다, 그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닌가 봅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지금 야당에서 오늘 뭐 안 만나겠다 하는 이유를 보면 사전에 이것조차도 이제 사전에 통보가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뭐 몇 가지 조건을 내고 그랬잖아요. 총리 지명 철회라든지 대통령의 국정에서의 이선으로의 후퇴, 이런 것들 내세웠는데, 물론 이제 국회 추천 총리, 현재 청와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그 민심이 폭발하는 그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네.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이번 주가 전국 수습의 분수령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한 어떤 엄중한 상황을 이제 좀 뒤늦게 인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고 미리 통보해도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테니까 대통령이 일단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러한 이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현재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총리 지명 철회가 우선돼야 된다는 게 야당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전제 조건이었죠. 그 다음에 이선 후퇴도 물론 이제 같이 따라와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제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그렇게 나흘 남았어요. 토요일이 12월 12일 날이 이 촛불 집회가 가장 최고조에 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제 그 촛불 시위에서도 보다시피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하야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은 아직 정치권은 그 하야나 탄핵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제 정세균 의장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러한 카드 중에서 몇 개라도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이 전국은 이번 주 내에 풀리기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이번 주에 만약에 전국 수습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사태는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 인식해서 대통령이 일단 국회의장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사전에 의제는 없지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이 추천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병준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이미 내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 어떤 헌법적인 어떤 질서 이런 것 차원에서 청문을 좀 해달라. 야당에서는 청문을 해서 표결까지 하되, 이것을 뭐 부결하면 그 다음 대책은 국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개인의 일탈 행동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대통령도 여기 일정 부분 개입할 수도 있고, 그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서로의 헌법적인 위치를 서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모습 가운데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야당은 야당대로 국회에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라, 이것도 대통령이 현직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헌법적인, 그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 오히려 직무유기로 탄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어떤
좀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일단 대화를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예. 어쨌건 대통령이 먼저 대화를 지금 제의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과거 같으면 야당이라든가 국회의장이 대통령과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다급한 것이 대통령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 10시 30분이 됐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우윤근 사무총장이 지금 영접을 하러 나갔고 잠시 뒤면 이제 정 의장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사실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좀 먼저 생각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먼저 정리하고 만났다면 원활하게 이렇게 만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일단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기를 바라는 상황이죠. 청와대로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완전하게 지명 철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에 특히 야당에다가 일단 이게 총리 인준 청문회는 좀 수용을 해달라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네. 그것까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총리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죠. 그렇다면 아마 청와대로서도 이 총리 김병준 카드를 저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할 수도 있다고.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정국이 풀리지가 않을 것이고 그게 어쨌든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 이번 주에 그러한 것들이 여야 간에 완전하게 국정에서의 이선후퇴 그리고 총리 지명 철회 탈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총리 지명 철회가 되지 않으면 예. 이번 주를 지나고 주말에 촛불 집회가 정말 분수령이 됩니다. 지난주에 촛불 집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 계속 이제 그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만약에 계속 청와대가 총리 지명 철회도 하지 않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에서의 이선후퇴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촛불 집회는 굉장히 동력을 크게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만약 이선후퇴로의 어떠한 식으로의 어떤 입장 천명이 있다면 예. 촛불 집회는 동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단지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헌법 구조에서 대통령의 국정에서의 이선후퇴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내치 외치를 얘기하는데 그럼 내치와 외치 사이의 경계도 사실은 대단히 애매한 거고 말이죠.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다음 카드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야당이나 여당이나 거기다 명확한 해법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특검 수용하겠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어떠한 네. 그 변화를 촉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정도 발언이라면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에서 그럼요. 그때 이미 했던 얘기들이기 네네. 때문에 어쨌든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네. 총리 지명 철회 여부라든지 네. 이선후퇴에 관련된 어느 선의 수위 조절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해법이 안 나오면은 이번 주가 수습이 가닥이 잡지 않을 것이고 촛불 집회 굉장히 거세질 것이고 다음 주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김병준 내정자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야당 그 국회의장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국회 추천의 어떤 내정자를 또 다른 내정자를 후보자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역시도 또 한 번 혼란이 좀 자초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병준 내정자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도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를 또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거 또 다른 논란이 좀 자초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도덕성적인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리더십적인 측면, 통치권적인 차원에서 치명상을 입으면 예. 대통령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하야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총리 내정자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예.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둬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거둬들이면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선 후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대통령이 유명무실한 그런 지위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 헌법에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물론 상당히 큰 리스크를
받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이라든가 하야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결단이 없는 한 김병준 카드는 그냥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엄청나게 큰 이제 혼란도 올 뿐더러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병준 카드를 던진 것은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친노에서 정책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더민주의 어떤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다목적 포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통령은 청문 절차를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것이 타결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야당이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이 카드를 밀고 나가기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정세균 의장을 만나서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야당, 특히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유감의 뜻을 표명하겠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쨌든 김병준 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런 부탁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뭐 이건 정세균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입장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계속 이 지금 야당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리 인준 요청을 보낸다. 이건 완전히 전국이 파국으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카드를 던지진 않을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야당이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네.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긴 전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 어쨌든 전국 수습에 가닥을 잡지 않으면은 이 주말의 촛불 집회가 상상을 뛰어넘는 시위 규모가 될 것이고 네네. 국민들의 하야 욕은 더 보물터시 터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도 야당이 그런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준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자진 사퇴는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네. 피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약간의 퇴로는 좀 열어둔 모양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헌법적인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권력은 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문회를 마친다 하더라도 국회의 표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국무총리 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김병준 내정자는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고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추미애 대표가 너무 선을 딱 그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철회를 한다고 하면 또 당의 어떤 입장이 또 오락가락한다.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움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탈당, 거국 중립해라. 그러다가 이제 그것은 뒤로 빠지고 이선 후퇴하라. 네. 그러면서 모든 내각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권 분립으로 가는 것은 내각제로 간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는 그것은 헌법적인 문제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는 발언들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앞서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뭐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국회 방문을 가지고 다목적 포석도 있고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계속된 거부. 반응 이런 보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찾아간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포석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글쎄 포석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정국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예. 다른 때 일반적인 여야 대립이라든지 어떤 법안이라든지 예. 이런 걸 두고 극한 대립할 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네. 여야 국회에 어떤 법안 통과를 요청한다는 이런 건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2013년도 9월 달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때 대통령이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국회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거든요. 이런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방문한 건 두 번째인데.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목적 포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노력이죠. 그리고 김병준 총리 카드를 일단 그래도 청문회라도 열어달라라는 그런 거긴 합니다만 지금 무슨 뭐 모양새로 야당에게 해서 야당이 지금 뭐 궁지에 몰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박 대통령도 그 정도의 네. 상황인지를 안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고 참 난감하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사실 그 대통령의 이선 후퇴라든지 그리고 내치를 총리가 담당하고 이른바 이제 그 거국 내각 총리죠. 네. 네.
그런 주장을 아닌 게 아니라 많이 했어요. 그 네네. 내각제의 총리의 시험 그리고 이현입 정부적인 시험도 된다. 계기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헌정 체제 이 구조화에서 대통령이 이선 후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한다든지 정책 선언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요. 막상 국정을 담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럼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우리 현정에서 그런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단지 책임 총리라는 것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회 그 재청권 행사한다든지 강요 해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헌법 86조에 보면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선 후퇴라는 게 상당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1년 4개월 이대로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야를 할 것이냐 하야에 대한 부담은 정치권이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원래 아주 본원적인 원론적 의미라면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느껴지는 야당이 탄핵을 발의하면 돼요. 나중에 부결되면 대통령이 그냥 국정 수행하는 것이고 네. 만약에 가결되고 헌재 판결을 받아서 그러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기엔 지금 너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하고 네, 네.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현실이. 네. 그래서 대단히 난감하다. 예.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백약도 무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교수님께 그 말씀을 한 번 더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이런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좀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국회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거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여야가 협의한다라는 거니까 물론 지금 새누리당이 거의 뭐 지금 비박하고 친박 이런 존재 자체는 사실은 뭐 거의 해체되는 거라고 본다면 예. 새누리당의 의견도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 이 상당히 의혹의 중심에 있고 책임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리를 추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당만이 완전히 추천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게 상당한 힘이 실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여당이나 청와대 의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야당이 혼자만 완전히 총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 정치의 어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다수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세력이 정파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것이 우리 어떤 권력 구조라든가 정치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의회의 권력을 지금 야당이 뭐 거의 170석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견은 뭐 거의 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같이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의 운영을 야당이 정권을 행사하겠다 대선 때까지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선거만 관리해라 이런 차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하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김병준 카드를 전격적으로 던지는 것도 야당을 이국민에서 야당과 협의하고 싶었겠지만 협의를 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이선 퇴진 이런 것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대통령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전격적으로 김병준 카드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 특히 야당이 정치의 장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일단 단추를 해서 정치적 카드를 던진 것이고 두 번째 큰 의미는 그거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을 하고 친노적인 색채가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국 중립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김병준 카드를 한 것이고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헌법적인 질서를 일단 지키겠다. 그리고 야당도 헌법적인 질서대로 하되 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을 하라.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강경하다 이런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마침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1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좀 전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10시 30분에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유은근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박 대통령을 영접을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 박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국회 회동은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영근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고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표정이 좀 다소 네.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뭔가 좀 큰 뭔가 기대를 갖고 이제 정 의장과 좀 좋은 대화를 원만한 대화를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10여 분 만에 끝났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글쎄요, 굉장히 뜻밖입니다. 10여 분 만이라면 뭐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뭐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10분 만에 종료됐다는 건 굉장히 의외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세균 의장하고 대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뭐 저 총리 지명 철회라든지 뭐 이성후퇴라든지 뭐 탈당은 뭐 국민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네. 것들이 전혀 평행선을 달린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정세균 의장은 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요구하진 않았겠죠. 그랬겠죠. 그러나 분명히 대통령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검토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총리를 이 청문을 열어달라. 그 다음에 네. 안 되면 여야청이 합의하는 걸 하겠다. 이건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눠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0분 만에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 청와대가 서로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 타협의 산물인데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국회를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이것이 종결이 됐다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선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뭐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 김병준 총리 내정자 국회에서 진행하게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 받고 이렇게 하면 뭐 서로 한 3, 4분 정도씩 얘기를 하면 딱 그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어떤 협의 과정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협의의 과정은 없었다. 본인들의 네. 얘기만 하고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10여 분 네네. 정도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잠시 뒤에 더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나누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과정의 문제를 좀 삼았다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안전처 장관을 직접 이렇게 그 추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천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는지 박승주 안전처 장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중에 구판 행사, 도심 구판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샤머니즘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샤머니즘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 총리는 김병준 총리가 됐건 뭐 다른 총리가 됐건 네. 아무튼 책임 총리로서 국무위원회 재청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책임 총리의 가장 큰 그 요지인데 핵심인데 지금 이거지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물론 얘기는 현직 총리가 아닌데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냐라는 논란도 나오긴 나왔어요. 예. 근데 뭐 그건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지금 뭐 절차 그런 절차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박승주 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내정자죠. 일단 내정자가 기본적으로 이 안전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단 거기서부터 전 단추가 잘못 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굿 관련 이런 게 나오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꼬여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 내정한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런 논란에 쌓인다. 예. 이 자체가 벌써 국민들을 점점 더 민심이 멀어지게 하는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예. 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이러한 것들 왜 잘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얘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분이 박승주 내정자가 적어도 이 안전이나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 건 맞잖아요. 예. 네. 근데 왜 이런 걸 추천했는지 역시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또는 야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갖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국회의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의장이 만나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계속해서 고수를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일까요? 지금 보면. 네, 대통령이 뭐 카드를 던질 때는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다목적 카드를 지금 던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철회할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 한 30분 이상은 대화를 했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식이 좋겠냐 이렇게 해서 하면 5분, 10분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딱 10분이라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서로 표명하고
그리고 서로 잘 협조하고 잘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서로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의 어떤 대화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각자의 어떤 이제 법대로 가는 것인데 야당은 법대로 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법대로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예. 그러면 야당은 이제 거리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공세하고 이러면 이제 또 국민들도 여기에 이제 또 해서 이제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이제 전국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전해드린 과정에서 바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에 잠시 좀 장애가 있었던 부분을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박 대통령이 이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예. 일단 뭐 전혀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을 했고 예. 이 집 종교계 지도자를 만났는데 여기도 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김삼환 목사와 김장환 목사를 만났는데 예. 네. 김삼환 목사는 다들 뭐 이미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2014년도 그때 이제 세월호 직후였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이제 명성교회 설교에서 아주 참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얘기를 했어요. 망언 논란이 좀 있었죠. 망언 논란이 그 당시 있었잖아요. 예.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하나님이 공연히 이렇게 세월을 침몰시킨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라를 침몰시킬 수 없으니까 이 꽃다운 애들 침몰시켜서 국민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이 물론 종교계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결정적인 거잖아요. 단순히 말 실수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을 만났고 또 김장한 목사도 또 옛날 얘기입니다. 69년도 삼성개헌 삼성개헌 때 지지선을 했던 그러한 또 전력도 있어요. 예, 뭐 예. 과거 꽤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예. 이러다 보니까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고 언론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갖추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사려 깊지 못했다. 왜 네.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거야말로 대통령이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 부분이야말로 참모들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전히 예, 청와대의 정무 기능은 상당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까지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국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영접했는데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재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약 10여 분 만에 정 의장과의 회동을 종료하고 10시 43분쯤 정 의장과 함께 나온 뒤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 촉구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회동에서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오늘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거취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과 정 의장 간 회동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전국 수습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대통령과 정 의장 간의 면담을 위한 것이었다며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추후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좀 뭔가 좀 수습이 되길 기대했는데 뭐 10여 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이제 사실 어제였죠. 김무성 전 대표죠.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선 처음으로 이제 탈당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비주류 압박이 좀 거세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 정청이 지금 일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핵심 워딩은 당을 살려야 된다.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지금 새누리당을 생각할 시점은 아닙니다. 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의견을 상황에 맞지 않게 먼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대통령의 탈당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진료, 새누리당이 해체할 거냐 아니면 재창당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할 거냐 그것은 지금 현 위기 상황을 일단은 극복을 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지난 4.13 총선 때까지 당 대표를 지낸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4.13 총선 때 야당한테 의회 권력을 넘겨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개 개인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탈당을 요구하려면 당이 어떤 주류 측에서 지금 사실은 비주류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의 주류 측에서 대통령 탈당을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지 의미가 있지. 이것은 어떤 정파적인 이익과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들은 이것조차도 새누리당이 위기에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느낄 것이고 집권당이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박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를 요청한 듯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방금 대화 나누기는 이 자리에서 별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하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분이요? 그러니까 국회 저도 이제 다른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단계별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 주에 어쨌든 최소한도 총리 지명 철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이 전국이 어떻게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인식됐다면은 국회 추천 총리를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었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만 대화를 나눴다면 13분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10분, 10여 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아무 논의된 게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를 좀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바로 뒤따라는 게 이제 뭐라 할까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 뒤따를까요? 아니면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를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가 온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겠습니까? 온다면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러면은 의장이 이번에 그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야당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했을까 그런 싶기도 하고. 말은 충분히 나눴을 개연성은 높아요. 근데 글쎄요, 지금 이 13분 정도 얘기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이 국회 추천 총리를 얘기하면서 의장에게 야당을 설득해달라 이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국회의장 입장에서 뭐 중립적인 인사인데 그야말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난번에 왜 논란이 있었잖아요. 개원식 연설할 때. 근데 지금 그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설령 그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장한테. 국회의장이니까 중재 역할을 해달라. 야당 설득해달라고 여당도 좀 설득해달라라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서. 저는 그 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이제 그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방금 전도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야 청와대가 결정하면 자신의 존재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탈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직접 연락을 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뭐 정치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비공식적으로는 뭐 수시로 왕래하고 전화하고 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표랑은 또 선후배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정치적인 선배니까, 정치 선배니까. 그래서 야당은 그래도 우리가 얘기한 야당의 어떤 체면은 새누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뭐 무슨 우리도 돌파구가 있고 우리도 어떤 명분도 있고 양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강석구 최고위원이 최고위 사퇴를 하면서 바로 1시간 뒤에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친박 대 비박 이것이 전선이 분명해지는 것 같고 이러면 당이 뭐 쪼개지던가 해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 예산국회가 끝난 다음에 정쟁, 당내 권력 갈등 이런 것들은 일단은 국민들한테 우선시되는 예산국회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당내 어떤 개파 투쟁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요. 사실 뭐 그렇다면은 당 주류인 이 주류의 이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정현 대표가 어제 또 한마디를 한 게 구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민심과 좀 다른 얘기인데 대통령이 간교한 한 사람 탓에 그동안 업적을 다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좀 참 이정현 대표는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현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일에 관여됐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죠.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정권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책임지고 나가겠다라는 말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물론 사퇴하는 게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역시 책임지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직을 물러나는 것 그 자체가 사퇴 수습의 출발이거든요.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퇴 수습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정현 대표의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수습이 먼저지 무조건 사퇴한다고 이거 다는 아니지 않냐. 그 맞는 말인데 네. 이 사태가 워낙 엄중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친박 중에 친박인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니까 계속 여권 내에서도 이 지금 해법이라 그럴까 이 해결책이 자꾸만 꼬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대통령은 아무 책임이 없고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민심에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태는 뭔가 자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데 누가 잘못한 건 나중에 뭐 처벌을 하건 책임 소재를 따진다 하더라도 예. 그렇지 않고 계속 저런 발언에다가 어떤 야당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권이 물론 이제 이따 보도를 봐야지 알겠어요. 예, 예. 국무총리 총리 요청했다는 게 네. 국회 추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저런 것들이 자꾸만 이 수위가 자꾸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처음에는 하야나 퇴진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웠다가 예. 아까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퇴진하라는 네, 피켓 피켓을 시위를 들고 했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점점 이제 왜냐하면 이 정당이라는 거는 민심에 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계속 민심이 하야 쪽으로 간다면은 네. 정당이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가 저런 말을 자제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면은 이 해법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뭐 저도 똑같은 이제 뭐 생각인데 당 대표가 사실은 지도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상시국에 한 마디를 던지면 그 말이 또 꼬리를 물고 예.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정말 정제된 언어, 정제된 표현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대선 주자들은 대선 국면에서 또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또 다시 나와서 이 대선 주자가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런 행태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자격 논란까지 앞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출마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집권당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뭐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태를 보면 대표로서 앞으로 청와대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당에서 커버를 하고 다시 회복하든가 아니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사태 해결에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이제 검찰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한국마사회를 비롯해서 모두 9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데 이게 다 정유라 씨 승마 관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병우 수석도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데 정유라 씨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정말 이제 국민들은 이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모녀의 의혹, 이 정황, 혐의 이런 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로 피곤감을 넘어서 네네. 국민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유라 씨의 그 승마에 관련된 지원, 그 기업이 또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 예, 예.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런 부분들도 검찰이 진작 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네. 좀 빨리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우병우 지금 그 전 수석이 이 수사받는 태도도 굉장히 논란거리 예. 아닙니까? 그러고 있죠. 정말 그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 검사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분이 그 사진에 실린 거 보면은 아직도 검찰이 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병우 수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네. 상당히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굳이 예.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는 것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런 수사 태도를 보인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삼성이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승마 지원 이런 것들도 검찰이 이거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국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예. 지금 보면은 검찰이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는 게 지난해 7월에 이제 기업들 총수들과 모인 자리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난감한 표정을 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지만 대통령께서 구체성 있는 말을 저는 뭐 했을까 그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하고 싶은데 네.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대기업에서 앞으로 21세기는 문화 콘텐츠 시대 아니냐. 예. 그래서 대기업에서 우리 국가의 어떤 문화융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우리 뭐 밑에 정책수석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아젠다로 승격시켜서 이것을 추진을 하겠으니 대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협조를 좀 해줘라. 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뭐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그런 말은 정말로 아주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나. 이것은 뭐 앞으로 또 이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당초 추정된다고 말했던 그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라는 발언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네. 또 총리가 내각을 통합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통할하도록 통할하도록 네. 죄송합니다. 라는 속보도 나왔는데요. 당초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과는 좀 많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다고 수도 있겠네요. 이 상황이 이번 주에 저러한 정도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습이 안 수가 된다? 없어요. 여야 예. 이제는 국민들의 분노 때문에 네.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인식된 것 같고 일단 총리 지명 철회 쪽으로 가는 거죠.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네.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를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일단 뭐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일단 야당도 계속 일단 무슨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없겠죠. 예. 일단 명분을 이제 찾는 거니까 야당도. 일단 그래서 국회 추천 총리를 받겠다고 한다면 일단 이 사태의 수습책은 일단은 좀 단초는 열리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뭔가 이 상황이 좀 정리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이게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만 이 사태에 대통령은 상당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 수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예. 이래서 그 해결책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상당히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네.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해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총리로 임명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를 지키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면서 총리가 지명된 총리가 된다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했다 이렇게 좀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글쎄, 김병준 총리 내정자한테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던진 것은 이것을 또 철회하면서 또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것은 총리 국회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를 받고 물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 명에 따라서 내각을 통할한다고 그런 헌법적 정신에 따라서 그렇죠.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것이 야당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반대급부로 이선 후퇴라든가 이런 헌법적인 어떤 질서는 국정은 대통령이 운영하겠다. 예.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해서 교환되는 그런 어떤 협상의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내치 외치 구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국회 추천 총리라고 이제 청와대가 공을 국회로 던졌어요. 예. 그럼 이제 국회가 잘 합의 또는 협의를 해서 총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아마 특정한 인물로 초점을 모아가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두 번째 내치를 이제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 86조에 나와 있는 네. 행정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헌법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은 말의 표현의 차이긴 한데요. 이선으로 후퇴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물론 내각을 통할하게 하겠다. 총리가 이거는 사실 국정에서 이선으로 후퇴하고는 좀 다른 결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을 과연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총리 결정 과정에서 극렬하게 서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김병준 카드를 다시 그래서 원론적으로 김병준 카드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올 때까지
김명준 총리 내정자는 그대로 유효한 카드로 이렇게 놓고 물론 상수는 아니지만 변수로 놓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 과정을 지켜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반대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혹시 국회가 김병준 내정자를 추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뭐 대통령이 이미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예. 쉽지는 않은. 그럴 가능성은 뭐 높아 보이 아주 낮죠. 거의 네.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예. 그렇다면은 여야에서 뭐 앞서 김병준 내정자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거론됐던 인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떤 인물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그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대표가 추천했던 인물들이 3명이잖아요. 네.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김병준 전 이제 현재 국민대 교수 이런 예. 분들이었는데 일단 김병준 카드는 아까 말씀 나눈 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철회되는 걸로 가는 것이고 예. 김종인, 손학규 여전히 손학규 전 대표가 상당히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왜냐면 여당에서도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손학규 카드가 만약 거론된다면 야당 내에서 상당히 그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친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예. 김종인 전 대표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카드죠. 지난번 대선 때 일단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하니까 아마 두 사람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뭐 섣부른 예단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대권 주자와 상당히 지금 연관이 있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급변하는 것 같은데 예. 정치를 아는 분이 사실은 지금 총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아는 분이 들어오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 당파적인 이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경륜이 있는 분보다도 무색무취한 사람을 찾아야지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 또 들어오면 또 허수아비 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뒤에서 조종하는 근데 과연 총리를 앉혀놓고 각 정파들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새누리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넣을 텐데 이것을 또 총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던졌지만 그렇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히 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고 이 국민을 놓고 정치가 지금 실험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왜 그러니까요. 국민이 정치인들이 하는 실험에 놀아나야 되는 건지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상 지금 뭐 장 교수님도 우려하신 부분이겠지만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청와대 이제 총리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사실 절차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총리를 이제 국회 추천으로 남겨놨으니까 예. 공은 국회로 넘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잘 설명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카드를 내밀 것인가가 예. 지금 대선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헌도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개헌 전국도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정치적 역량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내각을 통합하려면 대통령과 맞설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근데 과연 그러한 인사가 과연 있겠는가. 전 손학규 카드나 김종인 카드는 아주 훌륭한 카드라고 보는데 예. 과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뭐 대선 주자에 대한 뭐 그런 각 정파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의외로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선 후퇴잖아요 대통령에. 네. 근데 손학규나 김종인 카드가 들어온다면 이선 후퇴가 잘 이선 후퇴를 계속 주장할 것이고 대통령은 사실 이선 후퇴 생각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내각을 통합하라는 얘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또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면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네. 역시 손학규, 김종인 카드는 아주 좋은 카드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당초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올 때 야당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야당의 반응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번 발언을 놓고 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을 지금 전격적으로 수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변인 발표가 아니고 직접 국회의장실에 와서
했다는 거 이것들은 국민들이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그동안 과거에 어떤 그런 잘못들을 뉘우치고 있냐, 그것을 감성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 이제 여론적인 어떤 반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여기에서 야당이 이런 어떤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공은 이제 야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이 국면 전환인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성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야당 국민들이 또 계속 이렇게 하면 대통령에 반대하는 어떤 촛불 시위도 하겠지만 야당에 대해서 국정 발목 잡기 이런 것 차원에서도 국민적 여론이 생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야당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모습을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단 김병준 총리 내정자 총리 후보를 철회하면은 더 이상 퇴진운동 안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금 말씀처럼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카드를 던졌는데 야당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단지 이선 후퇴 문제를 어떻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따로 남는 것이긴 한데 예. 일단 사태가 계속 이 퇴진 운동, 하야 운동으로 가는 이건 일단 좀 막을 수가 있지 않나. 야당이 명분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일단 야당 요구한 것을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일부분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일단 예.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 당초 야당에서는 이제 12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규모 촛불 집회에 네. 거리로 나서는 방안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 부분도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전 뭐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시 핵심은 총리 후보의 철회 그리고 이선 후퇴, 네. 뭐 탈당은 국민의당이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요구됐던 거 아니에요? 국회 추천 총리. 그러니까 국회 추천 총리라는 건 지명 처리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특검, 국정조사 수용. 예. 이 국정조사 수용 같은 건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일단 이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서 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예. 만약 10일 날 집회에 야당이 나갈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야당이 기본적으로 아직도 하야나 퇴진을 공식적으로 당론을 채택해서 장애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요. 그렇죠. 물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 퇴진 하야 요구를 이미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네. 당론을 정해서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또 변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네. 그래서 마냥 그 야당이 10일 촛불 집회 때 장애로 나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야당이 원하는 것은 지금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최순실 사태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제일 뒤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고 대통령의 하야라든가 탄핵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야당의 첫 번째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현상 유지죠.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책임 총리라든가 거국 내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통령이 힘이 빠진다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라도 하지만 대통령이 그대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을 야당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현상이 타파되고 바뀌고 정치 변동이 일어나면 이 이득이 누구한테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년 대선 승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